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95년 불량 애니콜 15만 대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벌이며 품질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런 특유의 경영 철학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죠. 하지만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법을 어겼다는 의혹, 정치권과의 유착, 또 노조 없는 경영 등으로 삼성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빛과 그림자를 모두 아는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삼성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78세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당시 심폐소생술과 삽관 시술을 받을 정도로 위중했지만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때 자가 호흡까지 했지만 최근까지 의식은 명확히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삼성그룹 경영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인 홍라의 여사와 이 부회장 등은 어제 이건희 회장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을 찾아 고인의 임종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됐지만 삼성은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의 조화나 조문을 받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빈소가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빈소는 차려졌죠? 조문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빈소는 지금 제 뒤로 보고 계시는 삼성병원 장례식장의 지하 2층 방 3개를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오후 5시 아들, 딸과 함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삼성은 조문객의 방문은 사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문객들의 방문도 조금씩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오후 조카의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의 회장도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장례는 가족장 형식으로 4일 동안 치러져 이달 28일이 발인입니다. 원불교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곳 장례식장에 한꺼번에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은 50인 이하입니다. 때문에 오늘 오후 4시까지는 이곳의 취재진과 조화뿐이었습니다. 일부 조문객들도 찾아오고는 있는데 조금 전 한 전직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문상을 하지는 못했고 조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미뤄보면 오늘의 장례식은 가족과 친지 중심으로 극소수만 조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 그리고 시각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도 조문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뤄졌습니까? 아직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화환은 이곳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조문 시점은 유족과 협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구두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오늘 각 재계는 물론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부분 고인의 업적과 한국 경제의 성장에 공로를 기렸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무노조 경영 등 부정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의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한 뒤 20여 년 만에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자는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 오늘의 글로벌 삼성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끊임없이 불거진 정치권과의 유착, 또 노동자 권리를 무시한 무노조 원칙으로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난 삶을 안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87년 삼성그룹 회장직을 이어받은 이건희 회장. 곧바로 글로벌 삼성을 선언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 매출액은 9조 9천억 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해인 2014년에는 338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의 덩치를
약 34배로 키운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미래 산업을 먼저 챙겼습니다.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삼성은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급성장을 거듭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은 여전히 애플과 맞먹는 유일한 상대입니다. 삼성 변화의 시작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임원회의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 같은 선언에도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년 뒤 불량품을 모두 모아놓고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충격요법입니다. 내가 땀 흘려 생산한 제품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가치를 잃은 채 이건희 회장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끈 큰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촉발된 논란에 이 회장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영진의 쇄신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삼성의 경영 철학처럼 이야기된 문호조 경영도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여러 차례 정경유착에 연루돼 삼성공화국이란 소리도 들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의 남은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당장은 상속이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주식만 해도 현재 주가로 무려 18조 원대에 달합니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만 1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희 회장 이후의 삼성은 이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등 이 회장이 가진 주식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모두 18조 원입니다. 두 번째인 아들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10조 원이 더 많습니다.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행법에 따라 상속된 주식은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식 관련 상속세만 어림잡아도 10조 원대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상속세를 제하더라도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이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가치보다 많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 경영권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쓰러진 뒤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그룹 총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막대한 상속세를 감안해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재단의 일부 지분을 증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남겨진 숙제는 오히려 재판입니다.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는 4년 가까이 법정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에도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승계 작업을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소한 바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